1년에 새 전투기 50대를 도입하는 나라가 있다. 미국일까? 아니다. 중국일까? 아니다. 바로 러시아다. 온라인 군사자비 디펜스 블로그는 13일 러시아 방산 싱크탱크인 전략기술분석센터의 자료를 인용해 러시아가 지난해 새 전투기 50대를 인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3년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한 해에 50대의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결코 적은 규모는 아니다. 캐스트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총 524대의 전투기와 훈련기를 새로 도입했다. 한국의 F-35E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비교해보면 러시아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전투기를 새로 도입하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7조 4천억 원을 들여 F-35E 전투기 40대를 해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2021년까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주문한 F-35E 40대 중 1호기가 지난해 3월 생사업체인 미국 로키드 마틴 공장에서 출고됐고 이후 연말까지 5대가 추가로 출고됐다. 한국이 도입 결정 후 4년 만에 인수한 게 6대였다. 결정한 이후 7년 만에 40대를 도입한다. 그런데 러시아는 1년 만에 50대를 도입했으니 제작에 엄청난 속도를 냈다는 뜻이 된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됐음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역으로 러시아는 그만큼 첨단 전투기가 필요했다는 뜻도 된다.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F-35를 도입하고 있는 데 따른 초조감이 많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가 지난해 인수한 전투기는 수호이 30SM 14대, 수호이 34 전폭기 12대, 수호이 35S 전투기 10대, 야쿠-130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 14대다. 미그 29기는 아예 없다. 러시아군은 2008년 수호이 34일대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총 524대의 전투기와 전폭기 고등훈련기를 도입했다. 이들 항공기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항공기라는 점에서 러시아 공군의 현대화 정도를 가늠하게 한다. 수호이 30은 다목적 항공기로 전투 임무와 폭격 임무를 수행한다. 2명의 조종사가 타는 복자형 항공기다. 길이 21.9m, 너비 14.7m, 높이 6.36m의 기체를 자랑한다. 자체 중량이 17.7톤, 최대 이륙 중량은 무려 34.5톤에 이른다. 최고 속도는 마하 1, 항속거리는 3,000km다. 12개의 무기 장착대에 미사일과 로켓, 폭탄 등 최대 8톤에 이르는 각종 무기를 탑재한다. 이는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E의 탑재량과 비슷한 양이다. 수호이 34는 전폭기이자 공격기다. 역시 크고 길다. 길이 23.34m, 너비 14.7m, 높이 6.09m 크기로 자체 중량이 22.5톤, 최대 이륙 중량 45.1톤이다. 강력한 터보팬 엔진 2기가 뿜어내는 힘 덕분에 최고 속도 마하 1월 8일 이상을 낸다. 작전 반경은 1100km, 항속거리는 4000km에 이른다. 12개의 무기 장착대에 8에서 12톤의 각종 미사일과 로켓, 폭탄을 탑재한다. 러시아 공군용으로 생산된 수호이 35S는 대형 항공기지만 조종사는 한 명이다. 길이 21.9m, 너비 15.3m, 높이 5.9m다. 자체 중량 17.1톤, 완전 무장하고 연료를 가득 채운 최대 이륙 중량은 34.5톤이다. 최고 속도는 마하 2.25로 매우 빠르다. 전투 작전 반경이 1600km, 항속거리가 4500km로 알려져 있다. 날개 크등 12개의 무기 장착대에 최대 8톤에 이르는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한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까지 총 78대를 도입했다. 미 해군의 FA-18 슈퍼호넷, 프랑스의 다소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경쟁 기종이다. 중국도 24대를 도입했다.
야크 130은 한국우주항공산업의 T-50 검독 수리와 경쟁하는 고등훈련기 겸 경공기다. 길이 11.49m, 너비 9.94m, 높이 4.76m, 자체 중량 4.6톤, 최대 이륙重량 10.29톤의 아담한 체구를 자랑한다. 최고 속도는 음속을 조금 밑돈다. 시속 1060km다. 작전 반경은 555km, 항속 거리는 2100km다. 러시아군은 지난해 말까지 총 108대를 인수했다. T-50 라이벌 UAE에서 추락, 한국 기회 참나. UAE 두바이 에어쇼에서 시험 비행 중 추락한 이탈리아의 M346 시제기. 한국 고등훈련기 T-50의 라이벌인 이탈리아 M346 시제기 한 대가 11월 18일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에어쇼에서 비행하던 중 기체 결함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근 바다에 추락했다. 2명의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목숨은 건졌으나 1명은 다리가 부러졌다. UAE는 사고기의 블랙박스를 회수해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 2009년 2월 이탈리아는 M346 시제기를 만들었지만 시험 비행은 하지 못한 상태였다. 활주로를 달리는 지상 시험만 했는데 훌훌 날아다니던 한국의 T-50을 제치고 UAE로부터 고등훈련기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선정됐다. 2007년 UAE 두바이 에어쇼에 T-50을 출품시켜 시험 비행을 하며 승리를 자신했던 한국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여파 탓인지 2010년 싱가포르 경쟁에서도 T-50은 겨우 시험 비행을 하던 M346에 또 패배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총력전을 펼친 끝에 올해 중반 인도네시아에서 간신히 승리했다. 인도네시아 경쟁에서 M346은 초반에 탈락하고 러시아의 야쿠-132 1등을 달렸다. 그런데 2010년 5월 러시아에서 야쿠-132 추락하자 인도네시아는 2등을 하던 T-50으로 관심을 돌려 한국의 수관을 풀어줬다. 지금 T-50은 이스라엘에서 M346과 다시 혈전을 벌이는 중이다. M346 선택했던 국가들 예민. UAE는 이탈리아가 꿈의 대가로 많은 경제 협력을 약속했기 때문에 M346을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탈리아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자격을 박탈했다. 이 때문에 UAE를 달래려고 두바이 에어쇼의 시제기를 출품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마저도 추락해버린 것. 목격자들은 사고기는 이륙 직후 바로 기체가 뒤집혔는데 사고기 조종사들은 피해를 줄이려고 어렵게 바다로 끌고 가 추락시켰다고 증언했다. 현재 이탈리아는 M346 완제기를 겨우 한 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M346을 선택했던 나라들이 예민해졌다. UAE에서는 고등훈련기 사업을 재개한다면 한 대도 떨어지지 않고 50대가 쌩쌩 날아다니는 T-50이 유리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2009년 말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고 항만 방어를 하기 위해 해군 요원을 파병하는 등 UAE와 좋은 관계를 맺어온 것이 긍정적 영향을 끼치리라 관측하는 사람도 있다. T-50 라이벌 UAE에서 추락, 한국 기회 참나. 야쿠-130 추락으로 인도네시아 경쟁에서 이긴 한국의 T-50은 M346 추락을 계기로 이스라엘에서도 승리할 것인가. 이미 M346 도입 계약을 체결한 싱가포르는 더 예민한 상태다. 싱가포르는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으로 밝혀지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까지 검토 중이다. 이 사고 전 M346은 이스라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한 상태였다. 11월 초 사임한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절친한 사이였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이탈리아는 이스라엘로부터 조기 경보기와 무인기 등을 사주는 대신 M346 판매를 제의했다. 그러나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사임하고 M346까지 추락함으로써 8부 능선까지 올라간 양국 간 계약이 한순간에 미끄러져 내린 것으로 보인다.
라이벌의 실수가 나에게는 기회다. 호기를 잡은 한국은 12월 초 노델의 방위사업 청장을 이스라엘로 급파했다. 세계 항공계는 한국의 T-52 역전승을 거둘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앞서가던 야크 추락사고, T-50 가격 내려 역전극. 러시아 이탈리아 제치고 세계 6번째 초음속기 수출국. 104개국이 고등훈련기 운용 20년 내 3천여 대 수요 예상, 세계 시장 진출에 물꼬 터. 인도네시아 정부가 12일 자국의 훈련기 도입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에 You are the winner라는 통보를 해왔다. 이로써 한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의 첫 해외 수출 가능성이 커졌다. 김홍경 카이 대표는 이날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1시 10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T-52 인도네시아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선정됐고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자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양측은 향후 9개월 안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오늘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웨덴에 이어 세계 6번째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으로 진입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항공 후발국인 우리나라가 90년 이상 앞선 이탈리아, 러시아 등 항공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한 편이 드라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간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과거 공산권과 서방의 무기체계를 함께 운용하고 있던 인도네시아에서 T-52 훈련기로 채택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른 나라, 특히 과거의 러시아 체계 무기를 사용하는 나라까지 포함한 세계 시장에서 T-52 경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했다. T-50 수출은 MOU와 정식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면 일정 기간 배타적 협상 권리를 갖게 돼 계약 성사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1차로 16대 총 4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는 1에서 2개월 내로 판매 가격과 정확한 수출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며 오는 2013년 항공기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은 무엇보다 좁은 국내 시장을 벗어나 세계 시장 진출에 물꼬를 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고등훈련기는 전 세계 104개국에서 6,200여 대가 운용 중이며 2030년까지 3천여 대의 신형 도입 또는 구형 교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이는 이 중 30여% 시장을 T-50이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50은 2005년 이후 UAE, 싱가포르 등 2개국의 사업자 선정에서 이탈리아 M346에 잇따라 고배를 마셔 성능은 우수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계속 수출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아왔다. 카이 관계자는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은 제한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항공산업의 파이를 키워 항공산업이 미래 수출 산업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사실 인도네시아와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우호 관계에 있던 러시아의 F-130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다. 11월 들어 카이는 전세를 뒤집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엔진 전자장비 등 부품 공급 업체들의 수출 성공을 위한 가격 인하를 요청, 종전 가격인 대당 2,500만 달러 이하로 가격을 낮춘 것이다. 이 무렵 F-130이 운항 중 추락하면서 인도네시아 공군 관계자들은 러시아 훈련기를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작년 12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인리 정상회담은 T-50의 우위에 사실상 쐐기를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방한 때 국정원 직원들의 숙소 잠입 사건이 불거져 비상등이 켜지기도 했지만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T-50을 선택했다.